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미국이 수입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자 철강 도시 포항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중국산 저가 공세로 공장 가동을 줄인 와중이어서 기업과 지자체로는 대응이 역부족인데요. 이강덕 포항시장은 범정부 차원의 공동 대응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서명한 행정명령은 한 달 뒤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철강 수입국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은 9.7%로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중국이 과잉 생산한 자국 철강 제품을 덤핑에 가까울 만큼 밀어내기식 수출에 나서면서 일부 공장 폐쇄와 감산에 돌입한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이번 미국의 조치를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강덕 시장은 여야 정부를 막론하고 이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여 특단의 대책과 지원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시장은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이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이번 관세 부과 조치 대응의 시기를 놓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더 큰 충격으로 회복 불능의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우리 지자체와 철강 관련 기업들은 지금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부든 이것은 적극적으로 대책을 발표를 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철강과 석유화학이 위기를 맞았다며 해당 지역에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을 선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기업들이 폐업하면 지역 경제가 쑥대밭이 됩니다. 포항, 울산, 광양, 여수, 서산, 당진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 지역들의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선포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철강과 더불어 포항 경제의 축인 2차 전지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 마이너스 3,145억 원을 기록한 에코프로는 올해는 기필코 턴어라운드를 노리고 있습니다. 25년 상반기부터 전기차 등 전방 산업이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원가 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과 헝가리 공장 준공 등 현지화 전략으로 영업이익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철강과 2차 전지 위기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중차대한 문제여서 탄핵 정국에도 불구하고 여야정 맞춤형 대응 전략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포항, 울산 등의 동남권 발전을 위해서는 북극항로 개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구온난화로 북극항로의 항해 가능 기간이 늘고 물동량도 증가 중인 점을 주목하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화물이 대륙철도와 북극항로를 통해 유럽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갈 미래 비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사천, 창원, 부산, 울산, 포항으로 이어지는 동남권을 해운, 철도, 항공의 트라이포트와 그 배후단지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에이펙 준비지원단은 오는 23일까지 온오프라인에서 에이펙을 홍보하는 대학생 앰버서더를 모집합니다. 전국 대학생과 국내 거주 해외 유학생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개인 SNS 운영과 콘텐츠 제작 능력, 외국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합니다. 활동 기간은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10개월이며 신청은 경북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됩니다. 포항과 울릉을 오가는 여객선들의 경영난이 심각해 운항 중단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초고속의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 선사인 대저페리는 법정 관리를 신청했고 초대형 크루즈인 뉴시다우퍼로는 당장 4월부터 울릉 주민요금 20% 할인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3시간 안에 포항과 울릉을 연결해주는 가장 빠른 여객선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 지난 2023년 취항과 함께 이용객은 선택의 폭이 넓어져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선사인 대저페리는 매년 20-30억 원의 적자가 쌓여 지난달엔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울릉군과의 공모선 운영 협약이 정한 운항 결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이 결정타가 됐습니다. 더 이상 차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이제 운항결손금이 이렇게 지급이 안 되면은 이제 앞으로 저희는 회사가 이제 운영하는 거는 점점 더 어렵고 공모선 운영 협약 당시 여객선 운항 일정은 주민 편의를 위해 울릉에서 오전 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3개월간 운행해 본 결과 운항 결손금이 너무 많이 발생해 포항에서 오전 출발하는 일정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선사 측의 주장입니다. 이후 울릉군에 협약서상의 운항 일정 변경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협약 불이행을 이유로 57억 원가량의 운항 결손금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선사 측은 이달 초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울릉군의 운항 결손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뭔가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협의나 합의점이 이제 전혀 지금 찾아지지 않고 또 그렇게 하는 의지도 지금 보이지 않아서 사실은 저희는 너무 좀 답답하고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포항과 울릉을 오가는 초대형 크루즈 뉴시다오 폴호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2021년 취항 이후 거의 매년 적자가 쌓이자 선사인 울릉 크루즈는 당장 4월부터 울릉 주민을 대상으로 한 20% 할인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울릉 주민의 요금 8만 원은 자부담 7천 원, 선사 20% 할인액 16,000원,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 5만 7천 원으로 지불됩니다. 백길이 주민들에게는 복지고 생명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사라진다는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큰 이제 불편함이 오는 거죠. 울릉 여객선들의 적자는 운항하는 배는 갈수록 늘고 또 대형화하는 데 반해 관광객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울릉군은 대저페리의 운항 결손금은 증빙자료와 국민권익위의 판단을 검토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주민요금 할인 폐지는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명명된 그 서류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검토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3월 초에 저희들 해수부 가서 지침 변경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지금 요구하려고. 한편 대저페리의 법정관리 소식이 전해지자 울릉도 전체 주민의 20%가 넘는 2천여 명이 여객선 운항 중단을 막아달라는 탄원서에 서명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울릉군은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택배 운임료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개인 명의의 추가 택배비에 한해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고 추가 배송비가 표기되지 않는 경우는 건당 3천 원을 지원합니다. 해당 사업은 도서민들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울릉군은 올해 4억 2천여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포항에서도 내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곳곳에서 애군을 싣고 풍년을 기원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해도동 형산강변에서는 10m 대형 달집 태우기 행사가 열리고 청하면 월포해수욕장에서는 초청가수 공연과 풍물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 밖에도 유강 형산강변과 동해면, 청림동 장기면에서도 정월대보름 채시풍속 행사가 열립니다. 포항시는 행사장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과 교통, 화재 예방 등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스토킹을 신고한 전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갈수록 급증하고 또 심각해지고 있는데 피해자 보호 환경 구축이 절실해 보입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8일 낮 구미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이 집에 들어가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헤어진 남자친구가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고 함께 있던 여성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4개월가량 사귀다 헤어진 뒤 스토킹으로 3차례 신고되자 앙심을 품고 보복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 상담기관의 교정 프로그램을 받고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았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경찰이 신상을 공개한 35살 서동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스토킹 신고와 관련해 흉기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인터넷으로 신체 부위 중 찌를 곳을 조사하는 등 범행을 준비했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커 보인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2021년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는데 스토킹은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만 경찰에 신고된 스토킹이 2020년 301건에서 2023년 1,532건으로 3년 사이 5배 늘었습니다. 이에 따른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응급조치 역시 2021년 36건에서 2023년 107건으로 2년 동안 3배 늘었습니다. 스토킹의 비교적 관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처벌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는 뭐 이런 생각들이 아직까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재판을 하고 하더라도 이렇게 형량이 되게 낮고 이게 그렇게 심각한 범죄라고 보지 않는 이런 시선들 이런 것들이 되게 문제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스토킹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가장 기본인 가해자 격리에서부터 정신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까지 피해자 보호 환경 구축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안입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쯤 울릉군 서면 구교림 두리봉 일대에서 60대 남성이 100m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수색 11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인 남성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남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고로쇠수액을 채취하던 중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사무실 관계자에게 식사비를 요구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자 폭행을 행사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오늘 이 기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소지가 크지만 의사표시에 그쳐 실제 금품을 받지 않았고 당선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4시 50분쯤 경주시 강동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80대 남성이 불을 끄려다 팔에 1도 화상을 입었고 주택 한 동이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공립중등학교와 특수 전문상담, 보건, 영양, 사서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국어 등 28개 과목에서 평균 6.8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259명이 최종 합격했습니다.